저는 지금은 그 산하법인 남해구 생태환경협의회 대표이사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식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지금 생긴 지가 올해 2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군수를 뽑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죠. 아마 그때 95년도에 남해군에는 민주관 남해군수가 당선이 되고 관광 관련된 아까 산업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만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CIP 작업 같은 것도 전국 최초로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그때 2년 지나고 나서 저보고 이제 남해 내려와서 좀 일을 좀 같이 하자 해서 제가 서울에 사업을 다 때려치우고 내려왔습니다. 97년 7월달에. 그랬는데 그때 96년부터 남해 2000기획단 21세기 남해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 이런 많은 단체들을 이제 그때부터 조직하면서 지금까지 쭉 넘어왔는데 아까 우리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14년도는 아주 의미 있는 해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내려와서 98년도에 남해군 문화관광 해설사를 만들자고 해서 저희들이 8명이 시작해서 지금 우리 회원이 5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각 곳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관광객이 오지 않는 때가 바로 2014년 이후였어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김선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입장료 내는 사람들의 문제는 하루에 4군데도 오고 5군데도 가니 그걸 한 명으로 칠 것인지 4명으로 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 내는 분들의 차이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쭉 해오던 것들이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최근에 한번 생겼습니다. 물론 장충남 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추진된 것 같은데 남해군 관광발전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 보면은 4년 전까지는 관광발전위원회를 2-3달에 한 번씩 열어서 아주 중요한 토론들을 논의를 하고 군수님한테 이제 건의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관광발전위원회가 열리질 않더니 신문에 보니까 했던 소리가 없어요. 그런 것들부터 해서 있던 조직도 지금 전부 무너지기 시작한 게 2014년 때부터 사람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진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이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아까 임시 조직이라 했는데 그런 것도 좋고 없어졌지만 어떻게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용태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김용태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 자주 만나고 한 달에 모임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8분, 9분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남해군의 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친구가 좀 거기 발전을 시작하는 초석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가 내부에도 좀 남해군에 있는 관광 관련되는 인력들을 좀 최대한 교육도 좀 많이 교육 기회도 주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제안도 좀 드리고 옛날에는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들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국이도 외국을 막 김동원 군수 있을 때 보내줬어요. 그게 어느 순간 또 사라져버리고 이해를 좀 그러는데 외국 안 가도 좋습니다. 그래 안 가도 좋은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안내소 이렇게 가면 우리가 막 안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오면은 뭘 줄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배문화관에 사람이 안 온다 그러는데 저도 유배문화관장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무슨 이라크사 안내소로 가든 독일 마을 가면은 거기서 유배문화관 참 좋은데 가보십시오 하고 내놓을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켰을 때
남해 강남발전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삼성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삼성, 현대 다 압니다. 근데 삼성이 TV 광고 미쳤다고 합니까? 그죠? 삼성 잊어먹을까봐 하는 걸까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남해군에 관광객 많이 오는데 이제 홍보 좀 하지 말자. 쓰레기만 버리고 와서 귀찮겠다는 말이 관광객한테 나왔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여름에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홍보도 하지 말고 마케팅 하지 말자고 하면서 남해군에 관광객이 너무 많다 했어요. 이제 그런 오류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좀 자문위원 박사님들이시가 좀 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상은 질문도 아닙니다.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혹시 또 다른, 네, 바로 옆에 마이크. 제가 어저께 남해 배정근 PD께서 근무를 했던 원해예술촌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원해예술촌 대표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제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지 보니까 해설을 하고 손님들을 모시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17개 테마 작품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하고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하고 지적을 해달라. 그 설문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절박하구나. 원해예술촌도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원해예술촌마저도 이직이 왔구나.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철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14년 이후에 남해에 단 한 번도 관광발전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해군이 보물섬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도 들도 바다도 다 보물군 자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나가면은 이거 어디서나 자신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이 거의 안 된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A라는 제품을 하나 만들면은 그걸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제품이 완성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곱하기 200가 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래야 이게 유지될 수 있잖아요. 거기 전문가들 말씀이잖아요. 이제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나 대표님께서 처음으로 남해 문화관광가에 마케팅 팀이 생겼습니다. 이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거기 내가 오늘 이런 남해군 관광발전 세미나를 열어서 전문가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도 힘 좀 받고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미마을 대표님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1년에 쓰고 있는 인센티브가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3억 5천 쓰시다 했잖아요. 30년 씁니다. 예, 3억 인센티브를. 근데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인센티브를 당일 있으신가요? 당일 없으시죠? 저희는 제가 와서 이제 원래 있던 정책을 가다둔 게 이제 제일 처음부터 오지 않은 관광객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만들어도 아무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당일부터 만들었습니다. 당일로 만들었고 대신 작년까지 했던 것들은 당일로 왔을 때 30만 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박 2일은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당일 왔을 때 유료 관광지 항복과 그리고 식사 그리고 관광지 2곳, 무료 관광지 2곳을 더 봐야 되는 증빙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지역 화폐로 쓰이고 있는 상품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짜리 상품권을 무조건 다 구입하게 하였습니다. 한 2년 정도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고 여행사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어렵다, 구입하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저희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센티브 3억 3천인데 상품권을 구입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3억 8천, 한 4억까지 넘어갑니다. 결국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을 때 상품권 판매한 것만으로도 이미 수익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숙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물건들 사겠죠. 그리고 이제 먹겠죠. 그다음에 입장까지 하면은 최소 4배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제한 조건을 다 걸고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 넣어놨고 새로 만드는 관광지가 있으면은 태길 사항으로 꼭 들리게끔 해서 구전을 좀 강화시키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당일 관광객에 대해서 뭐 수익성이 안 좋다, 그리고 쓰레기만 남기고 간다,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체류용으로 들리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체류를 많이 하면 당연히 돈을 많이 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 지역에서 팔 것들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를 한다 그러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 1시간이라도 지역에 체류를 하게 되면은 무엇인가를 팔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포상 인센티브 그러면 그냥 포상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수석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계가 되고 적용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효과를 좀 아주 크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플로어에서 조금 더 있으시면 할까요?